하나씩 여기 그려왔어. 이게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 별도로 냈을 때는 별소, 그러니까 중복재소로 걸 거냐야. 그지? 그지? 그거 설명하는 거야. 이제 반복형이 있어. 역전형은 주체로 보면 역전형이라고 내가 표현했고, 대상을 놓고 본다면 대항형이라고 설명했지. 여기 대항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그 연습 문제에서 중복재소를 갖고 설명한 거고, 이거 그림 그려놓은 거야. 적극적 확인 청구와 소극적 확인 청구는 주체로 표현을 했어. 갑이 을을 상대로 적극적 확인 청구를 냈는데, 을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 확인 청구를 낸 것은, 이게 기판력 등에서는 요거 여러분이 기판력에선 봤을 거야. 원고의 적극적 확인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스스로 적극적 확인 청구를 낸 것은 의미는 좀 틀려. 원고의 적극적 확인 청구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부존재로 소극적으로 내는 것은 그 완전 뒤집은 거 형태니까 중복재소고 기판력에 걸려. 근데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적극적 확인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별도로 적극적 확인 청구 낸 건 조금은 틀려. 왜냐하면 원고 게 아니라고 해서 자기게 되는 건 아니고 제3자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그래서 중복재소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중복재소가 아니다라고 보는데, 기판력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해봐. 기판력에서 이 상황을 설명해봐. 설명해봐. 두 번째 상황. 갑이 적극적 확인 청구. 갑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사인펜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소유권 확인 청구를 내서 원고 입장에서 승소를 했어. 피고 입장을 깨졌어. 그랬을 때 요 경우는 첫 번째는 피고가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의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놓은 게 이거고, 그치? 요 경우는 예컨대 지금 원고의 적극적 확인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스스로, 깨진 피고가 2차전으로 자기 거라고 적극적 확인 청구를 들어갔어. 두 번째 상황은. 기판력에서 어떻게 설명해? 어떤 근거로? 소송문은 분명히 틀린데. 김진호. 소송문은 틀린데 어떻게 설명해? 기판력에서? 두 번째 타입의 기판력 보면서, 기판력에서 두 번째 상황. 틀려서 기판력에. 소송문 틀리면 안 걸려? 안 걸리지만 기판력에서 어떻게 하는 걸 봤어. 그건 한 두 번 얘기했는데, 박혜원. 소송물이 틀려. 기판력에 안 걸릴 것 같아. 소송물 틀리니까. 첫 번째 상황은 소송물의 적극적에 대해서 소극적 확인은 그거 뒤집은 꼴밖에 안 되니까 중복재소에 해당한다. 기판력에 걸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상황은 지금 원고의 적극적 확인에 대해서 피고가 적극적 확인을 넣었어. 그러면 그 들어가기 전에 원고 게 아니더라도 꼭 반드시 피고 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의미가 있다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중복재소에서 또는 기판력에서, 근데 중복재소에서는 얘기하기 전에 기판력에서 어떻게 봐? 그런 경우를. 어떻게 봐? 한 명도 대답 못하네? 그렇지. 모순관계, 반대관계, 그 부분 나왔었잖아. 소송문은 달린데,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어떤 물건의 소유권은 한 명밖에 없다, 이런 등등을 놓고서 이게 원고 게 아니다, 원고 거이다, 아니다가 승부가 났는데, 피고가 또 거기다가 지금, 거는 것은 일물 일권주의 등과 관련해서 이게 독점적으로 한 사람 거가 나와야 되는데, 등등 때문에 어떻게 봐? 지금 말했듯이 모순관계 내지는 반대관계. 금시초문? 왜 한 명도 이거 대답을 이동영한테 갈 때까지 어떻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정리? 지금 됐지? 그럼 요 문제 계속 이어지는 거가 지금 확인 청구와 이행 청구,
반복형 대항력까지 했고, 됐지? 그 다음에 동일한 권리관계에 의한 소극적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 이 반복형을 다음에 대항력을 끌고 온 게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때문에 한 거야, 지금. 지금 이 대항력이 지금 반복형 말고 원고는 거꾸로 부존재 확인 청구를 들어갔는데, 예컨대 어떤 상황이냐면 차끼리 충돌을 했어. 여러분이 뭐 교통사고 나면 뒷차가 가서 받으면 오히려 앞차가 받쳤는데 안전거리 위반 때문에 뒷차가 앞차 손해배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할 거야. 갑자기 요번처럼 지하철 커브 틀었는데, 이제 지하철이긴 하지만 차같이 커브 틀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그냥 거기 고장났는지 서 있어. 그럼 뒷차는 안전거리 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부닥쳐 놓고 앞차가 다치거나 죽었어. 그러면 일반론으로 안전거리 이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가해자인데 억울해. 갑자기 커브 틀었는데 거기 차가 갑자기 고장난 차가 딱 서 있을지는, 그건 무슨 안전거리 어쩌고저쩌고는 이 시야가 확보됐는데 그런지 커브 탁 틀었는데 지하철이 그냥 갑자기 서 있는 거, 그 사람 막 급브레이크 해가지고 어깨 잘리면서까지 급브레이크 했는데 15km 결국 가서 부닥친 거 아니야. 지금 68km인가로 달리다가 그 사람 나름대로 세월호 선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이거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갑자기 거기 고장 났었으면 얼른 빨리 안전한 데로 어디로 빠지고 뒤에다가 무슨 이렇게 뒷차가 와서 조심스럽게 하게 이런 조치를 하지 못한 네가 잘못이지, 지금 거꾸로 내가 뭘 잘못냐, 이런 식으로 억울해하면서 부존재 확인 소송을 치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손해배상 지금 막 물어줘야 된다 이런 싸움 중에 오히려 자기가 부존재 확인 소송을 치고 들어갔어. 앞차 뒤에서 갔다 앞차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랬더니 앞차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냈고, 이제 좀 이따 설명하려는 건 반소로 내는 경우까지는 이제 가는데, 지금 별도 소송으로 내면 이게 왜 내가 대항력을 생각했냐면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반소가 실제 판례는 반소에서 그런 상황이 나왔어. 근데 일단 반소로 가기 전에 별소로 냈을 때 이 반복형에 대한 대항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행소송, 확인소송 내지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이 관계에서 별소송이 나타나는 대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예컨대 확인의 소가 부존재로 들어갔는데 원피고가 역전되면서 대항력으로 피고 측에서 별소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해되겠지? 이게 대항력이야. 나는 어떻게 봐 그거? 어떻게 봐 나는? 계속 나의 논리는 뭐야? 이거 여기 반복형 대항력, 이게 대항력인데 지금 교과서에서 못 보던 형태로 지금 대항력인데, 내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임수진 절차 보장은 여기는 아니고, 오히려 말하려면 분쟁을 가급적 한꺼번에 별개로 벌리지 말고 한꺼번에 해결해라, 뭐 이런 입장에서 나는 중복된 소재기로 보는데,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지만 아까 같은 스펙트럼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 나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될 수 있겠어요? 요 상황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더 확장시키는 거야. 내가 왜 이 중복재소를 일단 이렇게 대항력을 만들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반소. 여기서 반소가 나왔어. 아까 말한 대로 XY 잘못 그린 것 같아. 잠깐만.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앞차 갖다 받았어. 근데 뒷차는 지금 앞차 받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전거리 미약법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어도 이제 물어내고 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막 너무 억울해. 갑자기 앞차가 길 돌자마자 그냥 전혀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갑자기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 입장에서는 내 책임이 뭐가 있느냐고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들어갔더니, 을이 슬쩍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것에 반소로
소를 제기했다. 이건 이제 실제 판례 사례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설명한 것 중에 판례 사례가 하나 있는 건 본소에 대해서 반소가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봤던 또는 저번 시간에 봤던 그런 상황에서의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해서 그 자체 이행 청구권에 대해서 피고 입장에서 부존재 확인의 반소 정도는 본소에 대해서 방어 이상의 의미가 없으니까 반소로서 부적법하다. 그런 게 판례가 하나 있고 지금 나오는 게 판례가 하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 이 반소를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떻게 볼 것 같아? 지금 반소 들어갔을 때는 일단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가 반소 제기로 반소 제기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먼저 말해버리니까 결론 얘기할게. 아니다가 대법원의 입장이야. 그래서 두 개가 병렬적으로 인정돼. 병렬적으로 반소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요게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건 아닌데 나는 반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 입장은 어때?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 이게 별소로 냈을 때는 중복죄수를 컨트롤하는데 반소로 냈을 때는 그럼 내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의미부여할 것 같아? 일단 두 개 펼쳐진 게 나는 꼴 보기 싫어. 이행소송이 등장했을 때 이걸 날려버리는 게 내 입장이야. 즉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해서 나는 소멸된다야. 소멸된다가 내 입장이야. 그래서 그 가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 교재 등을 가서 보면 손해배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해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은 대법원의 입장이야. 99년도에 한번 그런 입장이 나왔고 2010년도인가 한번 또 나왔어. 99년도에 6월 8일 요 판결에서 나왔는데 내가 비판을 했어. 본소의 소의 이익은 소멸되어야 되는 거라고 비판을 했고 그것에 비판하면서 만든 문제가 오늘 본 앞에서 4-9의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이고 그것을 갖다가 평석하다 보니까 일단 반복형에 대해서 중복죄수로서의 대항령을 만들어 보고 그 중복죄수의 대항령을 이제 반소로까지 매칭을 시켜서 나서 보니까 이 경우에 본소의 소의 이익은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어. 그 평석적인 것이 이 연습책에 조금 어려운 말로 쓴 거는 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쓴 정도가 352면에 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선제 공격적인 기능을 한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보면 뭐야? 지금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물론 피해자로 등장한 사람하고 서로 막 옥신각신을 하지만 자기가 먼저 소송 낼 필요는 없어. 가만히만 있으면 말싸움의 정도지 소송 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전제로 보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가 억울해서 누가 덤벼들어야 돼. 피해 입었다는 앞차에서 뒤차 박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내는 게 정상적이야. 잘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앞에서야 멱살 잡히고 뭐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가만히만 있으면 배째라로만 있으면 돼. 가만히만 있으면 거기서 그럼 배째 줄까 하고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배를 디미는 정도가 아니라 쳐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쳐들어가는 게 부존재 확인 청구야. 선제 공격을 하는 거야. 자신이 있었는지 뭔지 너무 고달퍼. 이 사람한테 멱살 잡히고 이러는 게 아이씨 그 빨리 소송을 내려면 내든지 해서 내가 막고 싶은데 네가 빨리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내가 막고 싶어. 그냥 네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내가 따지면서 네 잘못이지 내 잘못 없다고 싸우고 싶은데 그러지도 않고 막 멱살만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참다 못해서 지금 선제 공격적 이해 먼저 쳐들어간 거야. 막 배 째라라고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쓱 인제서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거야.
그랬을 때 선제 공격을 한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제 네가 안 들어오니까 내가 깝깝해서 쳐들어갔는데 네가 들어온 이상은 이제 이거는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 왜? 이행 청구 소송의 대항험은 아까 말한 대로 부존재는 그 이행 청구권의 부존재는 거기서 가타부타 결론이 같이 난단 말이야. 그게 뭐야? 여기서 확인 소송과 이행 소송의 관계 왼쪽에 그게 대항령으로 특수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소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결국 확인적인 측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막아낸다면 확인 부분이 거기서 지금 부존재로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부존재로 끝나니까 참다 못해서 낸 이 소송이 이행 청구로서의 반소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로 몰린 그 본소의 원고가 반소 부분에 막아낸다면 본소로 부존재로 치고 들어간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느냐가 내 생각인데 대법원은 99년도에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만으로 부존재하는 건 아니다인데 나는 계속 어떻게 하냐면 이거 부존재가 의미가 이행 청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건데 이행 청구가 나온다면 아까 말한 대로 뭐야? 이행 청구에 대해서 그 청구권 자체의 부존재는 그 소송에서 싸움의 결론으로 당연히 따져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존재의 그 소의 확인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걸 한다라고 한 거고 그게 아까 중복재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게 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이 없는 그 소의 이익. 중복재소에서는 나는 중복재소를 얘기하지만 반소에 있어서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 반소로 들어가는 것은 그때 수업 시간 마지막에 얘기한 거에 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는 반소는 중복재소랑 생각할 필요가 없어. 반소는 동일한 법원서 본소와 반소로니까 거기는 중복재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별소로 냈을 때가 중복재소고 반소로 내면 중복재소 얘기를 할 필요 없어. 근데 중복재소로는 나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반소의 경우는 얘기할 수가 없어. 내 논리에 의하면. 근데도 이게 꼴 보기 싫으니까 한쪽으로 가지런하게 하려는데 반소에서는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이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손해배상 부존재, 자기가 채무 부존재를 내는 것은 이행 청구가 나오기 전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행 청구가 반소로 나오니까 본소로서 냈던 것은 그냥 이행 청구의 반소에 대해서 대항만 하면 되는 거다. 그게 본소가 반소로 등장하는 것, 뭐 이 관계에서 지금 나는 써먹는 게 이 경우는 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테크닉으로 해서 선제 공격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표현이 제소강제적 기능을 했다. 제소강제적은 뭐야? 피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끌어냈다는 거야. 자기가 그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증명책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데 우리가 어떤 돈을 받고자 하는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을 하고 증명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 채무부존재 소송은 특이한 거야. 부존재로 치고 들어가더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된 원고가 즉 가해자로 물린 갑이 자기가 지금 손해배상 해줄 의무가 없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도 손해배상 청구처럼 피고가 오히려 툭 던져놓으면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장, 증명 등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원고는 툭 던져놓기만 하면 돼. 부존재로 툭 던져놓으면 결국 이행 청구가 들어와서 스스로 증명해서 자기 손해배상 청구권을 증명해서 이기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존재 안 내고 들어온 소송이나 부존재로 들어갔을 때나 똑같아.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는 부존재에 대한 피고는 자기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 증명을 해야 돼. 부존재하다는 사람이 지금 100가지 들이밀면서 나 억울한 걸 다 까보이면서 억울하다라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부존재라고 배만 들이밀면 어쩌서 배 째야 되는 건 지금 피고가 째서 자기가 피해자라는 것을 자기가 주장 증명하는 것은 스스로 처음부터 자기가 낸 것과 똑같아. 소송의 주장 증명의 틀은. 그러니까 제소 강제를 끌어낸 거, 즉 깝깝하니까 지금 가해자로 몰린 자가 깝깝하니까 이걸 툭 던진 거는 그쪽에서
소송을 적극적으로 낸 거랑 마찬가지로 제소 강제하고 선제 공격을 한 거다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때 99년도 판례를 무진장 내가 비판을 했는데 2010년도에 또 똑같이 판결을 했어. 2010년 7월 15일 날. 똑같이 그렇게 했어. 그런데 여기에 내가 했던 얘기의 원심, 2010년의 원심이 내 그 제소 강제적 기능,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이게 제소 강제적 기능, 이게 판례 원심의 원문이야. 그러면서 이 판례는 99년도 내가 아까 말한 변경돼야 된다라고 이 고등법원이 과감하게 대법원을 몰아붙였어. 근데 거기 그 판례 문구에 보통은 이제 사실을 확정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상세하게 이제 판례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근거를 쓰는데 이런 말들이 등장해. 전명서 이론이 판례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면서 판례가 변경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재판부도 실은 이 재판부 판사가 뭐 아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서 내 표현이 또 어디 외국 문헌에 있는 표현이야 실은. 근데 번역을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사람도 그 표현을 왜 그렇게 번역했느냐, 뭐 원문을 봤는지 뭐 했는지 논 거는 이게 제소강제적, 선제공격적 이런 거 제소강제적 기능이라는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본소의 부존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소멸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판례는 변경돼야 된다. 99년 판례는 변경된다고 몰아붙였는데 대법원이 안타깝게도 변경할 필요 없다라고 고등법원 이 판결에 대해서 그냥 안 받아줬어. 그래서 나온 게 2010년 이 판례의 원심 말고 결국은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99년 판례에서 몰아붙이고 교과서 이렇게 쓰고 이런 용어도 쓰면서 제소강제적 기능을 쓰면서 몰아붙이고 이 2010년도쯤에 와서는 99년도가 지나서 이제 와서의 원심 고등법원서는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바뀌어야겠다. 판례 바꿔야겠다. 즉 판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부존재 확인 청구의 이 본서는 반소 청구가 등장했으면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소멸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펼쳤는데 역시 2010년에서 다시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요 지문은 계속 변호사 시험에 내가 지문에도 요 지문 보면 2010년도 내가 출제했던 건데 여기 보면 리을번이 만약 을보험회사가 이미 갑을 상대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청구서를 제기해서 계속 중 이행해소로서 보험금 청구를 반소를 제기했을 때 반소가 제기되었던 사정만으로 의 본소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가 현재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이야. 그래서 지문을 판례 입장에서 냈어. 근데 나는 사실은 본소의 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은 소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라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서 요 판례에 있는 요거 여기도 객관식 문제지만 지금 한 번쯤 체킹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하고 저번 시간 마지막 질문이 몇 개 있었던 것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서부터 다시 다 뒤집으면서 설명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헷갈렸던 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됐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지만 이런 거와 선결적인 소유권에 기한 이행 청구 소송에서의 소유권 자체 확인은 또 다른 국면이야. 그건 선결적인 것이지 이행 청구권을 동일한 청구권을 기반으로 한 이행 소송과 확인 소송의 국면과 소유권에 기한 이행 청구 소송 국면은 틀린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내가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 하는 게. 질문. 정리됐어? 이해 한 번만 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만대로 그 처음에 뭔가 확인 소송과 이행 소송에서 돼서 어떻게 막 거기서 잘 정리 안 되면 그때 그냥 읽는 거로 끝나. 근데 잘 이해해봐. 응? 됐어? 수고했어요.